오늘 이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브랜드 가치고 전략 제목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진주시라고 하는 곳이 외부인들한테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진주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좀 더 계속 방문할 수 있게 할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뭘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관광 상품 개발이라든지 관광 이벤트에 사람들 많이 모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협의의 의미의 관광 어떤 정책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진주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 제가 그 엊그제까지 뭐 진주시에서 축제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저도 진주시 축제 평가위원이기 때문에 진주를 이래저래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진주에 뭐 이러저러한 일로 와서 진주에서 이제 뭐 마이크를 잡고 얘기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사실 제가 또 원래 다른 데서도 좀 약간 쓴소리 대망이라는 좀 소문이 나가지고 이렇게 좋은 소리를 좀 안 하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에도 여러 번 와서 듣기 거북한 얘기 많이 하고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게 다 진주시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 때 오늘 버스를 타고 왔는데 저 혼자 타고 왔어요. 완전 버스 전세 낸 거로. 그래서 그 느낌이 왜 이러지? 기사님도 자기가 태어나서 이거 처음이라고. 그래서 이제 진주의 핫 시즌이 좀 지났나 보다. 그래서 보니까 진주에 오는 버스가 무지하게 많아요, 서울에서.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거는 그렇게 많이 오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오늘은 또 어떻게 우연히 그랬는지 저 혼자 타고 와가지고 이게 뭔가가 딱 끝나니까 그 다음에는 안 오나 뭐 주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오늘 발표한 내용하고 연관시켜서 시켜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진주시에 1년 내내 365일 어떤 특정한 일이 있어만 진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진주는 그냥 진주시기 때문에 가야 되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될 것 같으다. 우리가 파리에 뭐 에펠탑을 보러 파리 간다고 하진 않잖아요. 파리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거든요. 런던이기 때문에 가고, 프랑스 보르도 조금 작은 도시지만 보르도시기 때문에 가는 거지, 보르도시에 뭘 보러 간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시도 진주시의 유등축제를 보러 간다가 아니라 진주시기 때문에 간다. 그러면 언제든지 거기를 가면 나는 언제든지 거기서 즐길 거고, 내가 기분 좋게 며칠이나 몇 시간을 지내고 올 게 있다, 보람된 시간을 보낼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외부인들한테 줘야 되는데, 과연 그걸 주고 있는지를 오늘, 그럼 그걸 주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까지 잊지 말 걸, 막 이런 후회 안 하시게 제가 얘기를 잘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관광 트렌드 분석을 한 건데, 이게 보시면 관광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쓴 거예요. 보시면 특히 이제 여기 보면 로컬 지역 관광의 진화, 뭐 최근에 관광 트렌드에 대한 걸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관광객을 이제 주로 맞이하는 쪽에서 좀 관심을 갖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뭐 즐겨 쓰는 3강 모델인데, 이제 지역 관광이라고 하는 거를 핵심으로 놓고, 이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만 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뭐 역사, 지역 주민의 호스피탈리티, 고유 자원, 뭐 이거 다 있어요, 진주에. 다 있는데 이게 이제 잘 엮여지느냐, 이제 그런 문제죠. 인프라라든지 거버넌스라든지 매력도라든지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로컬리티라든지 이런 거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이렇게 삼각도처럼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효과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거가 외부인들한테 인지가 되고 있는지. 그냥 진주시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서 지역민들의 자부심이 막 하늘을 뚫고 가는 곳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진주입니다. 그런 데의 특징은 너무 많은 자원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지역 내부인들한테 자부심도 굉장히 높고. 근데 그거를 외부인들한테 이렇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서비스 마인드는 되게 부족해요. 진주시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평가를 안 해봐서. 그래서 혹시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아까 예술문화재단 우리 실장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많이 갖고 있고 이렇게 자랑스럽고, 그런데 뭐가 너무 볼 게 많어라고 하는데, 외부에서도 과연 그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외부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지, 진주 그러면 유등축제밖에 안 떠오르는지, 그건 아니죠. 또 유등축제에 여러 그 복잡한 역사적 스토리가 있고, 유등축제를 알면 개천예술제도 알아야 되고, 유등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 남강도 알아야 되고, 촉성리도 알아야 되고, 저기 그 농계도 알아야 되고, 이게 다 알아야 됩니다. 엮여가지고. 과연 그걸 알고 보는지, 그냥 와가지고 남강에 떠 있는 예쁜 유등만 보고 가는 거 아닌지. 사진 찍으면 이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제 왔는데 축제를 올해는 막 온갖 축제를 3개 축제를 한꺼번에 묶어서 엄청난 다니기도 힘들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제 평가 보고서를 오셨나 팀장님 약간 삐딱하게 썼습니다. 뭐 이건 좀 많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고 그 축제 음식 부스를 엄청 비싼 돈을 내고 부스를 설치를 했는데 그 부스의 음식값이 딴 데서 먹는 값이 2배더라. 저 사람은 이제 그 음식 부스 운영하는 사람들은 뽕을 빼고 가야 될 텐데 과연 저기서 기분 좋게 갖고 갈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저 부스가 왜 축제 센터에 들어와 있어? 뭐 이런 얘기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제나 뭐 이런 그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고자 하는 욕심에 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축제를 통해서 부스 판매를 통해서 수익도 얻고자 하는 이런 욕심이 너무 과도하게 표현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너무 급급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 진주가 이렇게 많은 걸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하는 것도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주문화관광재단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볼까라고 하는 그런 전략하에서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나온 것들을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어떻게 엮어갈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정보를 막 드리고 막 이렇게는 못 하겠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사진 자료 이런 시각 자료를 이렇게 막 던지고 고민할 거는 사실 진주시에서 고민할 거지, 저는 이렇게 던지고 가면 사실 그만이거든요. 저는 던지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 고민을 할 거는 이제 진주에 계시는 분들이, 예술재단이든 관광재단이든 진주 시민들이든 뭘 할지를,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면 저는 나름대로 이제 소기의 임무를 다 마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시간이 많지 않지만 요 오른쪽 표는 지역에서 이제 특정한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제대로 안 됐는지에 대한 성과 지표로 제가 몇 년 전에 다른 연구하면서 이렇게 성과 개별 지표들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런 거 혹시 활용을 하신다면 이거를 매년 점수화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점수화해서 평가해서 매년 점수가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그 삼각표를 약간 그 순환표로 다시 만들었고, 진주에 이제 관광 자원 다 아시는 것들이지만 이거는 너무나 누구나 다 아는 관광 자원들을 한번 사진으로 뽑아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번에 새로 찾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남강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도시재생 이거 국토부 지원 사업을 3개나 따셨더라고요. 이거 되게 큰 건데 몇백억짜리 사업을 3개나 따셔서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 공무원들이 정말 힘드시겠다. 이거 시장님이 막 물어붙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한번 하면은 이게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고, 게다가 문화도시도 있고 그다음에 유네스코 창의도시도 됐고요. 뭐 하여튼 웬만한 거 다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진주에 돌아가고 있고, 이것도 그 호수를 저는 안 가봤지만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일종의 치수를 문화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도 다 진행 중인 사업으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잘 되면 진주가 완전히 격변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콘텐츠들, 소프트 콘텐츠들, 이런 음식도 진주 음식이 축제장에 와서 이런 진주의 고유한 음식, 진주 냉면, 진주 비빔밥은 또 전주 비빔밥하고는 다른 스토리도 갖고 있는데 그런 스토리를 알고 사람들이 먹는지, 그런 스토리를 알 수 있도록 축제장에 진주 비빔밥을 소개를 하는지 못 봤어요. 제가 못 찾았는지. 진주 냉면 없어요. 그냥 저 떡볶이 뭐 순대 뭐 그거를 왜 진주 축제장에 와서 또 먹어야 돼. 뭐 닭튀김 뭐 맥주 그건 아니라고 봐요. 뭐 딴 데만 몰라도 내 대구라도 내 이해하겠어 거기는. 근데 진주는 그건 아니죠. 근데 뭔 또 그거밖에 없어서 사실 특히 진주가 이 먹거리에 대해서는 또 한 먹거리 하는 동네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진주에 맨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축제장에 정말 맘먹고 오면 축제장에 와서 그걸 한 방에 다 해결하고 가야 되거든요.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웠고, 그런 거 저런 것들이 사실 너무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하시다 보니까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지원도 한정되어 있고 시간도 없고 뭐 그렇게 그런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연구원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입장기 통계가 나온 거가 데이터가 제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진주성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오고요. 외국인이 통계가 내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뭐
체계적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보면 그 관광지 간에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편차를 조금 진주에 오면 그냥 난강만 왔다가 가는 거죠. 전반적으로. 근데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뭐 익룡 박물관 전시관이라든지 청동문화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조금 자주 갈 수 있게, 그리고 연계 시스템 관광 외부인들이 와서, 왜냐하면 그거를 안 가는 이유는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안 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몰라서 안 가지 않도록. 보통 이제 축제가 이렇게 관광객이 외부인이 와서 어떤 지역 축제를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 축제가 외부인이 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수준의 축제인 경우에는 지역의 뭐 숙소라든지 관광 돌아다니는 연계 관광지라든지 이런 걸 소개를 해주는 거가 있어요. 근데 진주는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아마 그걸 한 바퀴를 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어디선가 이런 걸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는 하실 것으로 믿는데 저는 뭐 못 봤습니다. 제가 못 봤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이렇게, 그래서 축제 규모가 넓게 하고 크게 하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데, 진주는 이 축제의 그 자부심과 축제에 대한 예산과 막, 그리고 또 축제에 참여하는 여러 단체들이 또 각자 프로그램을 다 하고 싶은 또 이런 게 있겠죠. 또 다 지원을 해줘야 되고 거기도 뭔가 펼쳐 보여야 되고,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뭐 드라마 페스티벌 한 번에 그냥 다 해버리니까, 그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개천이고 여기는 유등이고 저기는 드라마인 줄 알지만 외부에서 오면 그게 그 구분을 전혀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화려한 온갖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네, 그냥 이걸로 끝인 거죠. 진주에 와서 축제를 통해서 뭔가를 이해하고 가는. 그리고 이거 말고 진주에 다른 뭐 인프라나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가볼까라는 생각조차를 할 틈이 없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뭘 할까, 그래서 한 대여섯 가지 전략들을 나름대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네트워킹 전략,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원을 연계하고, 연결을 하려면 스토리가 이제 꿰어져야 되죠. 말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말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진주에 와서 뭐 유등축제를 언제부터 해? 개천예술제는 뭐야? 라고 진주 시민들한테 물으면 누구나 대답할 수 있게, 개천예술제는 언제부터 누가 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박통도 왔었어 라는 얘기를 누구나 할 수 있게, 누구나 할 수 있는지, 누구나 할 수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통, 민속, 예술. 또 요즘은 전통과 민속이 그냥 전통과 민속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이제 다양한 예술, 기술 융합이 되어야만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축제들 몇 개, 축제나 여러 가지 지역의 콘텐츠들을 소개를 해봤는데, 에딘버러는 에딘버러 페스티벌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지역의 문학적 전통을 지역에서 오래 간직한 그 문학적 전통에서 에딘버러 페스티벌이 성공을 한 거지, 절대 맨 땅에 헤딩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맨 땅에 헤딩했다고 에딘버러 페스티벌만 똑 떼어 갖고 와가지고 벤치마킹 하는데 그렇게 갖고 100점 100배 실패죠. 그 밑에 문학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 전통에 대한 지역민들의 애착에 기반이 해서 나온 것이고, 아비뇽 연극제는 중앙에 있는 예술인들이, 지역민들이 고급 문화예술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 문화 부흥 차원에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전쟁에 때문에 폐허가 된 지역과 그 지역민들 간의 그 유태인을 막 학살하고 하는 거에 내가 막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씻기 위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비뇽 연극제가 성공을 이룬 것이고, 그런 스토리가 기반해서 이거가 이제 지금 70년 80년의 역사를 쌓아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학위 논문 썼던 곳인데, 뭐 축제가 한 350년 된 축제도 있고 이건 한 100년 정도 된 축제인데, 이 축제 안에 지역의 정치, 경제, 역사, 갈등, 문화, 민속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그 축제 안에 장식하는 이 술에 장식하는 거라든지 말을 퍼레이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민들과 외부인들의 인지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작은 규모로 하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문객이 매번 반복적으로 방문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나자와는 아시다시피 지역의 뭐 미술관, 공예 전통, 공예 학교 무료로 외국 학생들을 데려다가 가르칩니다. 진주에도 공예 전통이 높고, 그다음에 유네스코 문화 창의도시 네트워크도 공예로 됐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엮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걸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없던 축제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1년 365일 가나자와시에 와서 뭔가를 볼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만든 거고요. 영월도 단종이 죽은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박물관 특구가 된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 특구로 발전시키면서 콘텐츠를 연결시켰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버넌스, 뭐 거버넌스 얘기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보통 거버넌스 그러면은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정도로 끝나지만 사실 실제 거버넌스는 지역민들이 처음에 기획부터 참여해서 나중에 성과를 내서 뭐 직업 창출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정부에서 떨어지는 시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고 돈 주면 우리가 할게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게 이건 거버넌스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주시가 여러 뭐 행사를 하거나 뭘 하면은 참여율이 굉장히 높고 오늘도 뭐 다양한 진주시에서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과연 내가 스스로 처음부터까지 다 하는지 아까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재원 만드는 것까지 내가 다 하는지 그냥 돈 주문하고 아니면 안 해. 왜 우리는 돈을 조금밖에 안 줘? 왜 쟤네만 주면 우리는 안 줘? 이러면 이제 그게 거버넌스라는 이름하에 서로 갈등만 조장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실제 진주시에서 갖고 있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을 해서 진주 시민들이 처음부터까지 다 하는지 아주 유명한 곳이고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가 보시면 이 자료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정선도 사실 굉장히 힘들게 사는 곳인데 여기가 상관 지역이고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최근에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야생화를 소재로 해가지고 과거에 탄광부들이 살았던 곳을 호텔로 개발해가지고 지금 수익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시재생 국토부 지원 사업으로 또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건 정말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도시재생 사업에서 몇백억을 타오면서 그 카지노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영국 헤이원아이도 지역민들이 정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책으로 먹고 사는 곳이 됐고요. 임실도 사실 임실군에서 별로 도움도 안 줬지만 임실군 저 구석이긴 하지만 굉장히 풍광이 좋은 곳에 그 농악대 놀이를 해서 이게 이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이 덩달아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화재생 가치회복 아까 전주시도 구 역사로 활용을 해서 뭔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제 그거와 관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례는 너무너무 많고 파리시의 도살장을 활용한 지역민들의 복합적인 문화예술 공간 이거는 뭐 전통 뭐 이런 거 아무것도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살장이었던 곳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개방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는 예술인들만 활용을 하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 활용이 잘 안 돼서 지역민들이 무료로 누구나 가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방이 되면서 저게 이제 저 파리 저 19구에 좀 약간 안 좋은 동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성까트르라고 백사라고 하는 이제 그 주소명인데 이 공간 때문에 그 지역이 완전히 문화예술 공간으로 새롭게 변경된 그런 사례이고 베이징의 이제 798 예술특구도 그 공업 공장지대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뀐 아주 유명한 사례고요. 뭐 베이징 여행 가실 때 관광 패키지에 포함된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산타페시도 사실 인디안들이 많이 살았던 곳인데 백인들 때문에 인디안들이 피해를 보다가 결국 인디안들의 공예 전통을 지역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을 하면서 산타페시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사례고 그거를 통해서 지역의 그 구역사 지역을 구역사 철로가 지나던 이게 철로길인데 그 주변을 어떤 새로운 예술 갤러리, 식당, 농문시장 뭐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발전을 시킨 거. 이거의 시작은 과거에 자기들이 전부 죽였던 푸에블로 인디안이라고 인디안들의 종족의 문화예술적 자원을 지역의 핵심 자원으로 끌어들인 어떤 시장의 작은 아이디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산타페시는 아주 독특한 그런 도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자원이라도 거기에 이제 고부가 가치를 입히는 거. 거기에 이제 고부가 가치를 입히는 데는 무조건 문화예술적으로 옷을 입히는 것이죠.
보르도 포도주는 유명하지만 이제 시장력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신세계 포도주하고 신대륙 포도주랑 이제 경쟁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고부가. 그래서 포도주가 단순한 술이 아니라 로마와 뭐 보르도와 영국 왕실의 술이다라고 하는 이런 문화, 예술, 역사, 전통 이걸 입혀가지고 비싼 포도주 시장을 놓치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과거 산업도시였는데 이제 광업이라든지 그 선박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쇠퇴되면서 쇠락되어 있던 쇠락해 가던 곳을 이제 새롭게 뭐 문화예술 국립미술관을 유치를 한다거나 리버 비틀즈 컨텐츠를 개발한다거나 비틀즈로 먹고 사는 곳이기도 하고 테이트 모던이라고 하는 런던의 미술관의 분관을 유치를 하면서 이제 그걸로 문화예술 도시로 완전히 격변한 그런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청주는 뭐 너무나 많이 아시고 우리 청주문화재단 대표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청주는 뭐 요즘 너무 잘 나가가지고 충북도시가 그냥 충북도가 청주시의 눈치를 맨날 보고 있는 그래서 이거 청주 이거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려를 할 정도로. 그래서 충주 같은 데가 요즘 굉장히 분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이게 그 이렇게 1년 내내 특정한 10월에만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1년 가능하게 진주에 와서 뭔가 단순히 뭐 축제 관광만이 아니라 뭘 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뭐 공예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 뭘 배울 수도 있고 뭐 여러 활동이 1년 내내 있어야 되는 곳이라고 봐요. 진주는 딴 데는 몰라도 진주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버스 타고 오는데 저 혼자 타고 오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버스 타지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했어요. 기사님한테 너무 미안하고 뭐 산 예지만 1년 내내 축제가 없더라도 축제가 아니더라도 1년 내내 뭐 할 거를 뭘 할지 여기서 문화예술 무형문화재도 있고 뭐 너무나 많은데 이분들이 축제 때만 역량을 발휘하지 마시고 축제 아닐더라도 겨울에도 뭔가를 할 거리를 만들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겨울에도 진주 가면 뭐 할 게 있어 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있는 여러 가지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까지도 같이 연계해 볼 수 있는 지리산 현대미술관 작은 마을인데 지리산 둘레길 하동에 이렇게 미술관 현대미술관 하동에 아주 시골 구석에 현대미술관을 만들었고요. 좀 잘 나간다고 합니다. 안양시의 공공예술, 공공예술. 그래서 또 안양도 사실 뭐가 볼 게 없는 데였어요. 너무나 척박한 곳이고, 근데 이걸로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지역의 농가를 지역의 그 숙박시설로 활용을 해서 아주 국가 시스템으로 정착이 된 그런 지트 시스템. 그다음에 동계 올림픽을 아주 저자본으로 해서 가장 성공한 동계 올림픽 했던 지역 릴레 한메르고 동계 올림픽 이후에 동계 올림픽을 했지만 하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그러니까 지역의 자원을 환경에 맞춰서 활용을 하면서 사후에 지속 가능한 효과를 내고 있는 전형적인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이렇게 풀어 나가는데 아이디어를 꺼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바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요. 빠르게 바로 토론으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토론을 이어갈 자장 및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장에는 가천대학교 문화관광과 이인재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토론 패널분들은 전고필 영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철범 전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좌장님의 주제로 2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이인재입니다. 유정아 박사님, 초빙연구원님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마음이 너무 급하셔갖고 말을 굉장히 빨리 하셨는데 또 전문가답게 굉장히 정확하게 해주셔갖고 덕분에 많은 얘기를 짧은 시간에 들을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을 많이 세이브 하셨는데 제가 또 그걸 가지고 또 그 남은 시간을 다 깎아갖고 늦게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갖고 딱 3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네, 유정아 박사님은 제가 많이 존경하시는 분이고 지금 문화관광연구원에 계시지만 실제는 청와대 비서관, 문화관광 비서관까지 역임하신 아주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특히 저도 이제 축제를 하고 있지만 우리 박사님께서는 약간 문화적인 관점에서 축제, 좀 관광적인 관점의 축제,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축제의 어떤 토대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항상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존경하는 분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유장하 박사님께서 지금 가져온 개념이 지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이벤트 중심으로 많이 풀어 나가는데 이제는 좀 지역에 대한 브랜드, 어떤 브랜드에 대한 개념들로 지역에 대로 좀 확대를 해봤으면 어떻겠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좋은 말씀이 이제 진주에 가자로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주에 가자. 뭘 보러 가자냐 아니라 진주에 가자에 대한 얘기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지역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지역 관점에서, 그죠? 개별 축제 관점에서 아니 마케팅 관점이 아니라 지역의 관점에서 잘 전달되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그것을 5개 전략으로 나누어서 아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어서 오늘 조금 효과적으로 이제 시간이 많았으면 훨씬 더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전달을 해주셨을 텐데, 조금은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좀 찾아보는 수고가 좀 필요하긴 한데, 그 5가지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 마음에 왔는 게 이제 단기적인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자. 그래서 2가지 키워드는 지역의 관점에서 가자, 그리고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보자라는 개념을 해주셨고요. 토론하시기 전에 약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역 브랜드하고 지금 구별해서 관광 브랜드라는 개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관광 브랜드, 지역 브랜드를 동일시해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 처음에는 관광 브랜드 전략 뭐 이렇게 저한테 왔는데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관광 브랜드라고는 안 쓰고 지역 브랜드를 만드는 데는 뭐 관광으로도 만들 수 있고 문화예술로도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앞부분이 이제 문화 생태계였기 때문에 이제 뒷부분은 조금 관광에 포커스를 맞추되 메인은 관광보다는 이제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전부 재고해서 높여서 관광 효과도 놀릴 수 있는 거가 뭘까? 근데 지역의 이미지 브랜드를 올리면 관광 효과만 올라가는 건 아니죠. 관광 효과는 여러 가지 효과 중에 이제 하나이지만 이제 이번 파트 요 세션에서 중요한 거가 이제 관광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였어요. 관광 브랜드라고는 안 했는데 좀 다른 거라고 봐요. 제가 관광학자 합쳐서 뭐 그렇게 구분하기는 앞에서 그렇지만 그 관광 브랜드하고 지역 브랜드하고는 좀 다른. 특정한 도시들은 이제 지역 브랜드, 관광 브랜드를 구별해서 이제 개발하는 경우가 있고, 지역 브랜드가 좀 상위 개념인데 아무래도 진주에서는 이제 지역 브랜드하고 관광 브랜드를 동일시해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미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있다면 나중에 답변을 좀 주셔야 되는데, 지역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시고 전략을 제시해 줬는데, 진주가 현재 지역 브랜드로서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 에 대해서는 아까 진단은 조금, 자원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브랜드 관점에서의 지역의 진주의 한계점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안 해주셔갖고, 그걸 말씀해 주시면 아까 전략 제시한 거하고 조금 연계성이 좀 더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옆에 계신 영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 전고필 대표이사님께 첫 번째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암문화관광재단은 지난 6월 29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에 비해서는 1년 동생이라고 봐야 될 처지죠. 아까 이제 숙장호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도 제가 굉장히 깊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담양 사람입니다. 담양 사람이고 관광을 전공했고 문화 쪽 일을 꽤 오래 했습니다. 관광도 오래 일을 했었고 그런데 영암에 가니까 이제 외지 것이 온 거잖아요. 게다가 영암에 이제 저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9명의 직원들은 다 그 지역 사람들이고 정규직이고 이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암 분들에게 상처를 안 입히려고 첫날부터 바로 이사를 했습니다. 영암으로. 그리고 이제 양복을 평소에 안 입어봤거든요. 근데 4개월 동안 지금 입어봤습니다. 꽤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유정아 박사님 너무 그 주제 발제문에서 방대한 양들을 전달하려고 하시는데 그걸 5가지 축으로 하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진주는 뭐냐? 저에게 진주, 그러니까 호남 사람 정고필에게 진주는 관광자원론 시간에 외웠던 진주성과 논개와 그 다음에 진주 비빔밥과 진주 건무 이것들이 전부였습니다. 전부였었는데 비빔밥 어느 사이에 뭐냐 전주에게 압도당했다는 느낌이 들죠. 어제 제가 저기 박찬일 셰프라고 하는 좀 유명한 셰프하고 같이 영암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진주 간다니까 꽃밥을 먹어야 된다고. 무슨 꽃밥이냐? 꽃밥 아시죠? 네. 모양이 하도 고와서 꽃밥이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는 사실은 지역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어제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30대 와서 이제 하나 더 알게 된 게 진주 유등축제하고 그다음에 이 진주에 있는 큰들이라고 하는 단체를 알게 됐습니다. 진주 큰들은 지금 산청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사천으로 갔다가 지금은 산청으로 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걸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유등축제가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함과 장엄함과 그다음에 그 역사성들 이것들을 또 그 구현해내는 이런 테크닉에 굉장히 감동을 했었고 예전에 2013년에 제가 서울시 청년허브에 있었을 때 서울에 청계천에다 그거 밝히려고 할 때 진주시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하면 되지 뭐 서울이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서울이 나쁘다고 얘기했습니다. 다 잡아쳐. 아유. 잡아 먹으려 간다라고 그렇게 했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유정아 박사님 말씀하는 것 관광에서 네트워킹 전략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주는 네트워킹 전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운하지만 왜냐하면 진주성의 삼장사 얘기만 나오면 호남 사람이 피가 끓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경상도 사람이 얘기하는 삼장사가 따라 있고 호남에서 발진해서 진주성 2차 싸움에 와서 죽었던 사람 3분이 있는데 이 3사람의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호남 사람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도 사람이 부르는 삼장사가 있고 호남 사람이 부르는 삼장사를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거에 의해서 호남에 반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호남은. 굳이 거기 가서 뭐냐면 자 김천희를 생각해야 되고 최경희를 생각해야 되고 고종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호남에서 나이 60 넘어가지고 의병 6천 명 일으켜가지고 금산성 싸움에서 다 전멸을 했는데 거기에 큰아들이 살아남아가지고 복수 의병장이 돼가지고 여기 진주성의 2차 싸움에서 죽었던 고종우라는 사람을 호남 사람은 깊게 각인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삼장사 아니요 라고 하면 왜 고종우는 광주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김천일은 나주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최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화순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역과 깊이 연계할 수 있는데 이 연계할 수 있는 걸 놓아버린 거 아닐까요? 네트워킹 전략에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두 삼장사 즉 경상도가 얘기하는 김성일이나 이노나 이런 분들을 같이 존중해 두듯이 마찬가지로 호남의 삼장사를 인정해 주면 되고 준홍계를 마찬가지입니다. 전북 장수 사람 아닙니까? 준홍계하고 장수하고 관계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장수와도 더 밀접한 관계들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고 왜 호남 의병이 여기까지 와서 전부 다 순국해야 되는가 경상도 사람들까지 같이 그랬을 때 뭐냐면 진주성이 무너지는 순간 호남은 초토화되고 이순신의 존재감 자체가 없어지는 것들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걸 더 임진왜란 전문 박물관인 국립진주박물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말하지 않는 건 참 웃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트워킹에서 이런 부분에서 포용성 관광이 가지고 있는 것은 포용성과 개방성과 환대성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거버넌스의 효율화 전략에 관련돼서는 그렇습니다. 태초에 행정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문학평론하는 고영직이라고 하는 선생이 한 말인데 태초에 행정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설득하고 같이 이해하고 동반해서 가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영암에 돌아가면 투명인간입니다. 어디 뭐냐면 공석인 자리에 제 소개도 안 해요. 왜냐하면 태초에 행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그들을 뭐냐면 같이 동반한 일꾼이고 그들의 조력자이자 그다음에 협력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하기관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야 2년 일하다가 임기 끝내고 가면 되지만 있는 동안에 영혼을 갈아넣어서 일하면 되는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행정하고의 파트너십들 사실은 이것은 진주에서 형평사 운동만 보더라도 좋은 선리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남 고흥에 가보면 갑계라고 있습니다. 갑계는 뭐냐면 같은
생애에 태어난 건 이분이 뭐 군수 아들이고 이분은 뭐냐면 저 백정 아들이어도 다 상관없습니다. 다 친구야 우리는. 형평성 운동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런 동네가 거버넌스를 못 한다고 하는 건 좀 웃기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 리볼루이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또 석장호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전라도 담양에서 제가 이제 광주에서 잘 놀다가 담양에서 책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 매출이 4만 원 정도 되는 것을 4년 동안 했었거든요. 책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수거리 옆에서 향토사 전문 책방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네 제 고향 땅인 담양을 사실 보게 됐죠.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뭐냐면 이를테면 리듬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아니죠. 담양에 흔하디 한반도의 대밭이 담양인데 그 많은 대밭을 다른 동네에서 그냥 담양도 마찬가지예요. 다 파헤쳤습니다. 근데 이게 자원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대밭을 다시 복원하기 시작했고 거기에다가 이곳이 생태적으로도 우수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관미도 빼어나니까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에 사람들이 열풍할 때 경관미가 빼어난 담양 중록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보다 더 먼저 조성됐던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이 있었고 그 조성한 게 아닙니다. 가로수 심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일설에 의하면 뭐냐면 가로수 배달이 잘못돼 가지고 메타세콰이아 심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동네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근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 전에 또 뭐냐면 경상도 분입니다. 경상도 분인데 경상도 봉화분인데 봉화분이 이 담양에 와서 너무 뭐랄까 홍수의 범람으로 읍내가 다 휩쓸려 가니까 나무를 심자 관이 방제하는 숲을 만들자 해가지고 관방 뚝을 만들고 거기에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봉화 사람입니다. 그분 이름이 누구냐면 이몽룡입니다. 봉화에 가보면 이몽룡 생가가 있습니다. 그분 이름이 갑자기 본명이 생각 안 나는데 진짜 뭐냐면 이몽룡의 실체라고 얘기합니다. 춘향이를 사귀었던 이몽룡의 실체 성이성입니다. 성이성이라고 하는 본명이 있는데 춘향이 성이 성춘향이잖아요. 연관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에다가 이것만 가지고 자연자원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뭐냐면 한 미술가이자 기획자가 여기 있는 정부 양곡창고를 정말 문화공간을 만듭시다. 담양에 갤러리가 없으니까 갤러리 만듭시다. 이거 등록 미술관 안 만들어도 됩니다 해가지고 갤러리를 만들면서 그래도 뭔가 앵커 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뭐냐면 대나무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에 있는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을 넣읍시다 해가지고 그걸 넣고 있는 순간 누군가의 버킷리스트가 되는 거고 이것들이 사람을 거기서 체류하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 담양에는 이런 명소가 있어. 나도 문화인이 될 수 있어. 이것들을 넣어주는 겁니다. 사람들. 그것이 저는 레볼루션 전략과 자연스럽게 연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원융복합과 그다음에 고부가 가치화 전략은 그렇습니다. 가령 제주도에 비대 벙커나 아르테 뮤지엄 같은 거, 노영 미술관 같은 걸 보더라도 노영 슈퍼죠. 노영 슈퍼 같은 거 보더라도 그렇죠. 왜 여기서는 유등만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유등이 가지고 있는 비대 확장성들을 가지고 놀면 비대 천국이 진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빛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속 가능한 전략과 연동되는데 이 부분은 저는 진주문화관광재단이 DMO 전략들, DMO를 유치하는 전략으로 좀 가셔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부탁드리는데 하나는 미래 인력 양성에 투자를 게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암 가서 뭐 면접 보다가 제가 그랬어요. 영암 관광이 왜 안 되냐 그러니까 1565년 구림의 대동계가 만들어지던 순간부터 영암이 늙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붙었거든요. 근데 그런 겁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생각들 그리고 자기 주머니를 절대 내놓지 않기 때문에 미래 세력들이 안 생기는 것들은요. 과감히 내놓아야 되는데 이럴 때 뭐냐면 그럼 내놓기 싫으면 그들에게 펀드라도 만들어가지고 공부하게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량 관광과 개별 관광 투트랙 전략을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스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것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담양에는 대형 버스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 버스가 있더라도 개별 관광객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그리고 시대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개별 관광객들이 모든 것들을 다 선점하고 있고 모든 것을 리드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 세 번째는 생활 관광입니다. 삶 자체가 관광이 되게끔 만들어지는 것들 이것들을 진주에서 하면 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되고 네 번째는
이런들 뭐 합니까? 지역에 와서 돈 안 쓰고 와서 뭐냐면 싸가지고 짐 싸가지고 와서 자기가 여기서 쓰레기만 버리고 하면 안 되니까 착한 여행, 공정 여행들 이것들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이와 관련돼서는 경기도 화성에 착한 여행 하루라고 하는 시티 투어를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좌장을 제가 좌장 전문 교수거든요. 근데 좌장을 많이 했는데 오늘 참 유쾌합니다. 왜냐하면 토트넘 경기를 보는 것 같아요. 딱 여기서 발제를 딱 해주시니까 그거를 해석을 딱 진주시 관점에서 해석을 딱 해주셔갖고 그리고 나서 또 결론까지 내주시는 그래서 아주 환상의 조합이 아닌가 생각을 들고요. 어쨌든 뭐 전달이 명확하게 됐기 때문에 따로 요약은 안 하겠지만 유정아 박사님께서 제시한 5가지 전략을 진주의 관점에서 진주가 가지고 한계 그리고 또 뭐 그 담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 이런 걸 잘 조합을 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복습시켜 드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딱 2명만 받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갖고 네 나중에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손 드실 분들 빨리 준비하고 계셨다가 빨리 손을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토론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경남 지사장이시고요. 박철범 지사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양해를 좀 제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서 그 부분 먼저 양해 좀 구하겠고 또 이제 전 지사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은 이제 후임 지사장이 직책을 잘 수행하고 있고요. 저는 현재 이제 성균관대학교 이제 학술 연수를 가 있는 상태입니다. 올 연말까지 하고 나서 또 다른 보직을 받게 될 건데 아무튼 또 귀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 재단 첫 시작할 때 이제 설립 때부터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관여를 했다고 할까요?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마 그 과정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의견을 구하고자 저를 또 특별히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유 박사님은 내려오실 때 이제 버스 혼자 타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여기 재임하는 사이에 저희 집에서 진주 오는 버스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났는데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강남까지 가가지고 버스를 갈아타고 이렇게 왔는데 하루속히 이제 그게 노선이 복귀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번 축제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얘기 후임 지사장 점심 먹으면서 전화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이 평소에 퇴근하던 길을 20분이면 가는 길을 그날은 아마 한 4시간이 걸렸나 봐요. 도저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 대중교통이든 뭐든 없어가지고 걸어서 가다가 맥도날드에서 밥을 먹고까지 하면서 어렵게 헤쳐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모든 축제가 그렇습니다. 축제는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마 대단한 성공을 거두신 것 같다. 총 집계로도 뭐 100만 명이 넘으셨다고 제가 얘기를 전해드렸거든요. 올 축제는 제가 3년 동안 좋은 장소에서 봤기 때문에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결과만 가지고도 아주 기뻤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간의 역량이 또 집결이 되면서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이제 재단 간의 역할 분담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데 대한 것들이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토론의 주제는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라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만 그 얘기하기 전에 재단 설립부터 쭉 지켜보고 그 과정을 또 옆에서 몇 가지 같이 역할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지난 2년여 동안의 재단이 이렇게 빨리 자리 잡고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아주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이 칭찬이라는 말씀은 제 입장에서는 아니겠지만 대단히 감사하고 그 노고를 지하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첫 시작 시점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영입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전국에서 정말 오신 우수한 인재들이 재단이 시작하는 시점부터 바로 100%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았다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다른 기관들의 모범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큰 요소가 한 두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인재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도를 두지 않고 능력에만 이제 먼저 주안점을 뒀다는 부분. 그리고 그렇게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오셨을 때 일을 할 수 있게끔 시와 재단의 역할 분담이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당면한 수많은 과제들을 잘 수행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대표님은 너무 과로를 하셔가지고 지금도 건강이 안 좋으시죠. 제가 알기로 여기 팀장님들 이하 많은 분들이 정말 120%, 150%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과로는 그만하셔야 되지 않을까. 일을 줄여가시면서 정말 핵심만 좀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이 전환을 꾀해야 되지 않을 땐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시간이 6시가 넘어버리니까 저도 마음이 급해요. 오늘 돌아가야 되는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6시 넘은 시간까지 계신 분들한테 어떤 부분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해드려야만 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 포럼의 취지에 맞는 부분을 뭘로 드릴까 하는 고민을 잠깐 저기 앉아 있으면서 했습니다. 뭐 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 또한 저 토론문이라는 형태로 해서 남겨놨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진주의 브랜드 뭘까요? 오늘 내려오면서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경남지사장으로서 진주를 판매하던 사람, 마케팅하던 사람의 입장에서 벗어나가지고 관광객으로서 진주를 오는 나라는 사람은 진주를 뭘 보기 위해서 올 것인가, 뭐가 제일 매력적이었지, 혹은 알려지지 않은 게 있다면 어떤 매력을 살려야 되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매력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하나로 꿰어차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저는 관광공사에서 30년간 마케팅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명확한 이미지 전달이거든요. 그 진주의 이미지가 너무 많죠. 근데 그 많은 이미지들이 어떻게 보면 좀 낡은 부분이 많았어요. 진주하면 진주성, 촉성루, 남강, 그리고 인물로 치면 김시민, 농계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너무나 명확하고 전 국민이 다 아는 부분 자체가 하나의 어떤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 속에 침잠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예로 제가 있는 동안에 하모라는 브랜드가 새롭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하모가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진주라는 정말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자연적 이 매력을 가진 곳이 진주라는 새로운 하모라는 새로운 이미지가 올라오면서 그간의 어떤 좀 침잠해 있었던, 한편 식상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새롭게 좀 신선하게 깨우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뭐 제가 하나의 답을 낼 수는 없겠지만 진주라는 브랜드를 앞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 가지고 너무 변화만을 추구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진주가 가진 매력 기본 자체가 너무 좋은 게 있으니까요. 최근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주 크게 깨우쳤던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주역에 보면 그 불변응 만변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해석은 간단합니다. 변하지 않음으로써 만 가지 변화에 대응한다라는 부분인데, 뭐 우리나라의 백범 김구 선생님도 이 말씀을 평생에 이제 그걸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최근에 관광과 관련된 부분에서 모든 지자체가 갖는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새로운 걸로 변화할 것이고 새로운 걸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노력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그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너무 크고요. 그리고 그 변화가 자리 잡는 데까지의 과정에서 노력에 비해서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 불충분하다든지 그다음 도태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곳 같으면 몰라도 진주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문명이 자리 잡았고 대한민국의 남쪽 지방을 중심의 역할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도시인 만큼 진주는 본래 가지고 있던 매력을 충분히 지켜나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유던 축제를 20몇 년 동안 지금 하고 계신 우리 실장님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만, 누가 대한민국의 축제 전문가 중에서 저분을 능가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분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어떤 새로운 요소를 넣을 건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근무를 했던 일본 같은 경우는 몇백 년 동안 똑같은 의식을 합니다.
아니 길게는 2000년 된 축제마저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2000년 됐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축제의 본연은 똑같은 의식을 매년 그 시간에 세대가 바뀐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한다는 것이거든요. 진주 또한 앞으로 뭐 그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맞춰가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고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기울인다면 아까 우리 유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진주의 축제들이 가진 본연의 부분을 관람객 또한 이해를 하면서 가는, 그래서 이미 지나온 몇십 년보다 훨씬 더 긴 50년, 100년을 갈 수 있는 축제의 고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변화해야 될 것과 변화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한 구분이 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많은 도시에서 랜드마크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양성이나 포용성을 포괄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하면 에펠탑이 떠오르긴 하지만 그 에펠탑을 아우르는 어떤 도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포용적인 이미지들을 함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 네트워킹 전략에서도 아까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토론이 다 끝났고요. 지금 11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플로어에서 질문 두 분만 받겠습니다. 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 센터장 정수희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이런 포럼이 열려서 굉장히 반갑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짧기 때문에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6월 1일자로 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 센터장으로 부임을 해서 진주의 조금 객관적인 부분으로 진주를 바라봤을 때, 저는 한마디로 진주를 조금 설명을 하자면, 진주는 진주의 이름답게 정말 만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진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목걸이로 꿰는 사람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그 문화, 컨텐츠, 역사, 환경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좋은 축제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축제에 몰입이 되어서 축제를 기획하고 축제에 예산을 쓰고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은 게 아닌가. 진주가 가지고 있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예도시로 지정된 것처럼 진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예 문화가 굉장히 지금 발전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은 분야의 공예 작가님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이 지역에 있는 문화, 공예를 대외적으로 혹은 해외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인프라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구축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진주문화관광재단이 만들어져서 저는 굉장히 활발하게 홍보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 축제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축제는 딱 일정 기간, 일정 장소에만 이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1년 365일 진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으려면 일본의 가나자와 같이 공예로 문화가 특성화되어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진주시에다가도 계속적으로 공예와 공예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자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필드에서 저희가 지금 센터를 운영하면서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의 그런 전문 인력들, 축제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예나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굉장히 지금 진주는 부족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인사, 인력 확보, 그러니까 처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활발하게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선은 제가 이제 유등 축제를 태어나서 사실 처음 봤습니다. 진주가 저희 본 적이기는 하지만 유등 축제를 처음 와서 봤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고 즐기시기는 하는데, 이게
뭐 이천의 쌀 축제라든지 인삼 축제 이런 곳들은 축제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와서 뭔가를 물건들을 사서 가거든요. 근데 진주 유등 축제는 제가 와서 정말 아름답다 감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뭔가를 구입해서 갈 수 있는 매출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한데 사실 진주가 가지고 있는 공예적인 그런 관광 상품이라든지 그런 인프라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유등 축제 보고 공예 상품을 사갈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축제도 지금 뭐 2030, 뭐 40 세대들은 사실 해외로 관광들을 많이 가지만 국내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지역을 곳곳이 이렇게 둘러보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얻어갈 수 있는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예가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이 현안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시려고 시도하셨습니다. 축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유정아 박사님께서 조금 답변을 좀 주시죠. 예, 아니 제가 얘기하고자 참아 못했던 제가 뭐 가끔 진주 와서 이제 사견으로 여기는 막 온갖 그 빨주노초 파남보에 그 보석은 무지하게 많아. 근데 그게 그 보석 하나 하나가 나 잘랐어 이러고 떠들고 있지 서로 옆에 보석하고 연계해서 뭐 하려고 안 해. 말씀하신 대로 보배가 많아도 그걸 꿰지 않으면 진짜 그 뭐라 그러나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느낌을 매번 받았어요. 근데 뭐 우리 센터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셔서 내가 뭐 잘못 생각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오늘 뭐 이 세 번째 주제가 막 갑자기 너무 무겁게 가가지고 제가 무지하게 부담스러운데 또 우리 좌장님께서 지역 브랜드 뭐냐고 이건 딴 주제인데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그래서 아까 뭐 하모 얘기도 잠깐 나왔고 진주에서 그 브랜드는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뭐 상품 뭐 이벤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상징물을 하모로 내세웠는데 하모가 일종의 지역 브랜드 이미지라고 하시는데 하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 이게 뭐 단번에 지역의 상징물,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단번에 획득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자체장 바뀔 때마다 맨날 바뀌고, 뭐 서울도 뭐 스파클링 한국도 스파클링 코리아, 뭐 다이나믹 코리아, 뭐 장관 바뀔 때마다 정부 바뀔 때마다 바뀌고, 하이서울 페스티벌 하다가 요즘은 또 서울 뭐 하다가 또 요즘은 또 서울 마이 소울 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주도 뭔가 그 슬로건 이미지 상징물 이게 다 그 브랜드를 구축하는 진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구축하는 아이템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지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이런 노력은 사실 별도 작업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은 그 주제는 또 전문가가 따로 있고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 추미경 선생님이 중장기 발전 방안에다가 넣으셔서 후속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주 그러면 유등, 농계, 기생 막 이런 이미지 떠오르는 거 저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걸 좀 정리 정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농계가 기생이라고 이게 100% 밝혀진 것도 아닌데 농계 그러면 기생 그러고 막 농계 얘기 나오면 전부 미디어의 기생 얘기만 나와요. 그 진주 과연 그게 진주의 이미지에 좋은가?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농계제 하러 갔다가 되게 혼났는데 너 무식한 얘기 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되게 혼났는데 오셨나 오늘 저한테 혼내신 분? 예, 그러니까 그런 진주의 이미지 막 흩어져 있는 이미지 중에서 좀 정돈해서 우리가 밖에 알리고자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가 뭔지를 한번 재정돈하는 작업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랜드마크나 많은 것들을 이제 묶어내는 작업들이 네트워킹이라는 표현을 해주셨고 그거를 이제 지역의 브랜드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아까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원래 축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너무 축제에 치우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축제가 지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잘못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많이 쓰는 게 축제의 일상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축제는 위에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창작 활동 하시는 것들이
선순환 구조로 축제에 드러나게끔 하는 작업들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대행사 체제로 하다 보니까 막 그 어떤 컨텐츠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작업들 있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점점 지양하고 앞으로 선태장님이 하는 그런 업적들 과제들이 비로소 이제 그 유동 축제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유동 축제가 적합한 거기 가는 거고 아니면 뭐 문화재가 더 좋으면 문화재에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어떤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게끔 하자라는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축제 생태계적 접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결고리를 좀 보고 어디를 연결고리를 강화시켜야지 축제가 발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 그래서 축제를 이제 정문 안 하신 분들은 뭐 일정한 기간만 한다 그러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센터장이 활동하시는 일들이 축제장에 나온다면 센터장님은 1년 내내 축제 생각만 하고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원금들을 대행사에다 주는 게 아니라 센터장님한테 주게 되면 그게 자연적으로 인력도 양성하게 되고 문화도 커지는 그런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대 축제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반영을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슬들이 보배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딱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 정고필 대표님하고 박철범 사장님이 각각 마무리 발언 1분씩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2011년에 재단 광주문화재단에서 일을 하다가 2년 일하고 그만뒀어요. 관료화되는데 너무 급격한 속도를 느끼면서 제 몸이 못 따라가겠다. 이러다가 제가 관료보다 더 관료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에 계신 동료 여러분들 관료화되지 말고 늘 주민하고 지역의 활동가들 만나서 더 큰 진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사 생활하면서 그 3분의 2 이상을 외국인 유치하는 데 썼어요. 근데 외국인 들어오는 사람의 90%가 서울을 가거든요. 그 남쪽으로 얼마나 오는지는 뭐 그때그때 통계가 다릅니다만은 예상하시는 정도입니다. 제가 경남지사장으로 있으면서 수도권 사람들을 어떻게 남쪽으로 유치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고속도로나 철도를 깔 수 있는 뭔가 능력이 있었다면 훨씬 빨리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로케이션의 한계는 항상 있는 것이니까 그 한정된 재원 속에서 어떻게 굴리는가 하는 부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게 이제 마케팅인데 결론을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주가 관광객의 지방 분산화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 저는 진주가 남부지방의 거점이 되어야만 여기서부터 뿜어진다고 봐요. 여기서부터 1시간에 갈 수 있는 관광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능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관광산업은 한국에서 2.8%밖에 안 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앞으로 지방 소멸이 됐건 뭐가 됐건 관광산업의 역할은 커질 것이고 그리고 지방의 역할이 커질수록 진주의 중요성은 올라갈 겁니다. 그 중간에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이 재단인 것인 만큼 우리 재단이 2년 됐지만 20년 된 사람처럼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유정학 박사님의 발제 두 분의 토론자님의 토론 아주 늦게까지 6시 23분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진주를 향하는 마음이 다 같은데 오늘 발제한 내용, 토론한 내용들이 어떤 새로운 씨앗이 돼서 진주 문화를 발달시키는 데 하나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